기다리셨죠? 오늘은 그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품 설명과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날도 풀리고 이제 그 코로나도 많이 진정 상태에 지금 접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그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숨거나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잠복기를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호흡을 했는 게 다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분 같으면 그 호흡기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들어 마신다, 누군가가. 그죠? 이 공유한다는 거죠. 내가 뱉은 공기가 누군가는 또 마시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를 떠나서 같은 공간에 이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뱉었던 그 공기를 누군가는 이렇게 마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밀폐된 공간에서 그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산소를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기 속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소가 최적 환경이 21%가 돼야만이 정말 좋은 산소 공기라고 할 정도로 좋은 거죠. 나머지 한 78%는 질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졸음도 온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량이 떨어지는 거죠, 분포도가. 그래서 20% 떨어지고 도심으로 갈수록 또 19%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른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쾌적의 산소를 만들면 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참 유용한 작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청정기 이름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공기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많지만 실내 그 공기 오염의 심각성, 이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이 됐다 그러잖아요. 10배 정도가. 그 성인이 물론 자동차 내에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루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20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20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실내에서 생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밀폐된 주거 환경, 환기가 이렇게 필요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풍이 있다든지 방에 가면, 그죠? 그런 말 많이 썼죠. 우풍. 촌에 가도 이제 우풍이 있다는 뭔가 하면 공기가 순환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도시, 농촌 막론하고 이 건축이 밀폐화된 주거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난방 시설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풍이라는 걸 잘 만나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 공기가 갇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소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 올라가면서 방은 따뜻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구에 있는 이런 또 벽지에 있는 따뜻해지면서 온도 높아지면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이 증가되는 거죠. 물론 세집증후군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와가지. 자, 그리고 이제 TV를 보더라도 요즘 위성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내기 때문에 금수강산이라는 이런 말들은 옛말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도 좋지만 먼지도 글로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사진과 같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런 황사라든지 중금속에 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뭐 어디 산 속에 숨을 데도 없잖아요. 다 저게 한꺼번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금수강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보기는 힘든 우리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미세 기준이 그 세계보건기구가 정해있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유럽은 더 해요. 저렇게 미세먼지 기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 불구하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 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시에서 이 기준치보다도 상회하는 초미세먼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가세를 보이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수가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꾸 전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태어날 때 이 산모의 배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많이 산모가 들이마셨을 경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엄청 작은 미세먼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성장, 발육에 그 산소량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세포가 분열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태아 속에서 못하는 거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가장 늦게, 그러니까 늦게 발달 성장되는 게, 형성되는 게 뭔가 하면 폐와 장이에요. 그 장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금 어릴수록 환경이 지금 안 좋을수록 그 환자 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백색 가전, 원래 이제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청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지휘에서 만들 때 하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색 가전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없었던 이 공기청정기가 또 제습기가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이 지금 신혼 품목에 온수 품목에서 바뀐다는 거죠. 가전이. 그리고 모든 가전들이 옛날에는 터치식으로 수동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이 가전 제품들이 나왔다 이 뜻입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으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온 그 내용들이지만 이 미세먼지는 폐와 간에 이 콩팥에 쌓여가지고 초미세 먼지를 촬영했더니만 그 혈액이 온몸을 통해서 침투된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암물질, 일급 발암물질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태아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SBS에서 인체 대부분에 퍼지기 쉽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초미세먼지. 그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그 먼지는 도중에 공기청정기에 지름 대해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지금처럼 저 댓글 주요 채팅방에 폐의 선물을 통해 대부분 걸러지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사이즈인 초미세먼지는 거의 몸속에 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초미세먼지다 그죠? 전자현미경을 3000배율로 확대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입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 스케일 바가 5마이크로미터니까 이 정도면 뭐 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요것도 한 1, 2마이크로쯤 되겠죠. 요 정도가 아마 PM2.5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이 PM2.5 입자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2.5보다 작은 크기의 다른 성분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M2.5, 즉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폐에 흡입된 초미세먼지는 1시간이 못 돼 간과 방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혈관을 타고 뇌로도 전달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른 PM2.5는 강한 독성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분진 속에 유해한 물질들이 다 흡착돼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코팅된 상태에 있어서
폐 깊숙이 발암물질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DNA 손상이라든가 또 발암 과정에 이제 결합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셨죠?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아파트 밀폐된 공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집이지만 집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시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일본에서 아주 폐타이어라든지 완전 안 좋은 쓰레기 같은 물질들을 세면을 만들 때 함께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세면벽에 환경 오염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기청정 성능이 참 중요해야 되고 뭐 소음도 중요합니다.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관리 유지비가 필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메이크를 선택한다든지 또 금액이 또 비싸다 싸다라고 선택하는데 여러분 금액이 싸고 비싸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기청정 성능이 좋고 나쁨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서는 뭐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진짜 가격에 대비해서 적당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작은 밀입자를 걸어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냄새, 가스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방법들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되거든요. 기계식 또 밀입자를 제거해줄 방법에는 기계식, 전기식, 이온식이 있고 흡착식, 오존식, 악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우리가 기계식과 흡착식을 동시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밀입자 제거 방식에 따라 분류를 보면 이렇게 기계식이 있고 전기식, 이온식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기계식이 가장 우수합니다. 나머지는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분해시켜서 마이너스 극을 날려서 플러스 극을 집집판에 붙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 TV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한참 청소를 안 하고 오랜만에 하다 보면 먼지 이렇게 뭉덩이가 이렇게 뭉쳐있죠. 먼지가. 그게 이제 맨 전기 팬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방법들인데, 이런 방법들은 초기 성능도 떨어지지만 계속 갈수록,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서는 가능하지만, 넓은 공간이라든지 힘들다는 거죠.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이제 이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기에서는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방법이란 뭔가 하면 흡착식이 있어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에 협착을 하는 게 있고 오존도 역시 인체에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를 끼친다 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기계식과 합착식을 동시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엠모스피어 스카이 제품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강력해진 초미세 정화력. 이게 뭔가 하면, 과거 것보다 훨씬 더 한정된 공간에 공기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당겼다는 거죠. CADR이라고 해서 공기 정화율인데요. 8.5 세제곱 입방미터에다가 이렇게 1분 안에 걸어줄 수 있는 그 공기 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죠.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죠.
1세제곱미터가 1000ml잖아요. 그래서 지금 걸러줄 수 있는 게 8.5세제곱미터니까 8500리터겠죠. 그럼 8500리터는 이 생수병으로 따졌을 경우에 2리터 생수병을 4250개를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분 동안에 2리터 생수병 4250개. 그럼 1초 동안에 2리터 생수병을 70개를 정화한다는 거죠. 엄청난 그 공간을 이렇게 정화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지렁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굵기가 60마이크론이라면 예전에 나와있던 공기청정기는 0.009 마이크론을 그려줬지만 지금은 0.0024 마이크론을 그려줍니다. 이게 머리카락 지름의 약 한 25,000분의 1이라 같은 일을 99.99%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판매장에 가면 헤파 필터라고 많이 씁니다. 헤파 필터 기준이 왜냐하면 일반은 0.3 마이크론을 99.97% 걸러줘야 헤파 필터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도 헤파 필터죠. 물론 고성능 헤파 필터인데 똑같은 헤파 필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 청정기의 헤파 필터가 일반 헤파 필터와 같이 헤파 필터라고 쓰기로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일반 판매장에서는 저희들 것도 헤파 필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저거를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집진 필터지만 여기 펼치면 저렇게 9.6m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어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죠. 헤파 필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헤파 필터, 일반 시중에 있는 헤파 필터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냄새나 이렇게 가스 이런 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탈취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 탄소, 그러니까 숯 알갱이에 대해서 이 표면적이 있어요. 만약에 손을 주먹을 쥐고 있으면 이 표면적이 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표면적이잖아요. 폈을 때는 이렇게 접혀있던 부분들이 다 폈으니까 많아지겠죠. 이런 개념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숯을 알갱이를 냈으면 덩어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겠죠. 이 표면적이 얼마나 되냐 하면 표면적이 많아야만이 흡착을 강하거든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저렇게 1315g의 이 활성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종량이. 그러면 1g당 표면적을 처리해줄 수 있는 표면적을 보면 1150 그죠? 제곱미터. 그리고 이거를 1315g에 곱해보면 151,250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공간입니다. 그거를 축구장 이렇게 105m, 70m 기준 했을 때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토탈 했을 경우에는 축구장 205개의 면적을 거치고 이렇게 흡착한다는 뜻이겠죠.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냄새 악취를 86% 같은 공간에 제거해 주셨다는 뜻이고요. 이게 저는 악기 백색 가전에서 스마트폰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게 필터 하나에도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취 필터, 집진 필터. 그래서 이 기능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커넥트 앱.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성능은 커넥트 앱으로 극대화됩니다. 외부에서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고 휴대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리모컨이었거든요. 휴대폰에서 온 크게 할 수 실내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필터의 수명을 모니터링해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공기질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실외 공기질 체크는 물론 멀티 유저 기능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 연결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멀리 계신 부모님 댁의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원격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만약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공기청정기를 하나 들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뭐 전기세 올라간다고 해서. 전기세는 850밖에 안 나와요. 일단으로서 24시간 한 달 틀었을 때 그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보면 이렇게 안 틀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기는 별로 안 좋을 텐데 겨울철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공기질이 어떤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필터 만약에 교환 주기가 어떤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그리고 높아진 신뢰도입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 제품들입니다. 물론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검색란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이렇게 치면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제 뭐 번역글도 나오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성능 기능을 이렇게 알려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 세계 공기청정기들을 이 기간에다가 모든 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영국은 50년대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그 공기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깐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우수의 공기청정기들을 이쪽에서 인정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검색란이 있는데 쭉 여러 가지의 그 오염물질, 그래가지고 세부 항으로 들어가면 102가지의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이런 것들을 걸러주느냐, 못 걸러주느냐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눌러보면요, 결국 다 걸러줄 수 있는 거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라는 거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폰서를 통해서 꼭 한번 해보시고 또 소비자분들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기술의 그 모다 하우징. 원래 그 모다 기술은 독일에서 아주 우수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청정기는 하루만 트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계속 틀잖아요. 정수기는 어때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물을 먹지만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공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아왔을 때 아주 청정한 지역에 제가 이제 맞는 거죠. 요즘에 뭐 개, 강아지도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도 집에 혼자 고양이나 개가 있죠. 그러면 개, 고양이는 공기청정기 있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호황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제일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수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항상 틀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다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다에 과열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를 계속 틀어놨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과열이 되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독일 모다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기술력이겠지만요, 이게 1년 365일 돌려도 거기에 모다 열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도 정말 많이 줄였고,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되는 건 뭔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바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서 20평 정도의 평수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게 공기 청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0은 아주 저렴한 그 유지비. 그리고 가격도 어떤 분들은 뭐 비싸다, 싸다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159만 원이잖아요. 지금 네 번째에 있는 나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요 620만 원이에요. 물론 네이버 그 쇼핑에다가 검색란에다가 나노 드론 치면 620 합니다. 왜 똑같은 공기청정기 한 대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그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 성능이. 어떤 건 60만원짜리 있어요. 40만원짜리도 있고. 거기에서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능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나노 드론과 앰모스피어를 봤을 때, 저희들 거리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메이크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공기 그 기능, 청정 그 기능을 보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59만 원은 미국에서 공기청정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 신형 공기청정기가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정도에 지금 판매되고 있나, 이것도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미국 아메이 쳐서 앰모스피어 들어가면 지금 1770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 계산하면 한 1200원 넘잖아요. 그러면 210만원대에 이 제품을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은 159만원 싸죠.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날까? 우리나라는 이 방문 판매법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법에 해가지고 이 보시면 고시된 게 있어요. 160만원을 초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틈새 그 공기청정기는 가격 혜택을 보고 있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나라에 정하는 법이 단일 품목으로는 100만원을 못 넘고 99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0만원 130만원일 때 그 구형 공기청정기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지금 160만원 할 때 지금 이제 158만원 지금 스카이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 공기청정기 가격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깐깐하다는 일본 그 황실에 저기 행사 때나 보면 저기 있죠. 구형 청정기, 아직 일본에는 저희들 쓰고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지금 고전에 쓰던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 미세먼지가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거기에 뭐 당스기장 뭐 대회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비치해 두는 청정기가 그 우리 아메이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그러니까 구형 청정기죠. 저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호를 풀어야 돼요. 자, 이게 뭔가 60은 뭐겠습니까? 머리카락 크기가 뭐라 그랬어요? 60 마이크론 그랬잖아요. 10은요? 미세먼지의 크기가 10 마이크론이잖아요. 2.5는요? 예, 초미세먼지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0.00 이상은 뭐죠? 예,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걸러줄 수 있는, 그죠? 작은 미세먼지 입자를 얼마나? 예, 99.99%를 걸러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19는 뭘까요? 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분류해 놨거든요. 102가지는요. 예, 그 세부항 들어가면 102가지의 오해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은 뭘까요? 1. 예, 세계 1위겠죠. 판매 1위. 그리고 86은요. 예, 탈취 필터가 걸러줄 수 있는 악취나 가스 이런 것들을 86% 걸러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20은요. 예, 과거의 공기청정기는 16평이었는데 지금 20평까지 커버할 수 있다. 1은요? 1은? 예, 하루 24시간 가동해도 850원밖에 안 된다. 정규요금 이 뜻입니다. 그리고 010은요, 예, 스마트폰으로 이 구동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은요, 약 90만 PB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업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90만 PB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1000만 PB가 되면 여러분들이 큐했다 그러고 SP, 그 바라던 SP가 되니까 말이죠. 그죠? 이것만 이렇게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그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줘도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시만요. 또 차량용 앰모스피어 드라이버가 있어요. 차는 집에는 보면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실내지만 차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 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온갖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발에 또 옷에 또 외부 문을 열면 바로 외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오염 공기들이 이렇게 또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소파로 생각하고 우리 의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차량의 공기청정기도 참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 발육하면서 이렇게 세포가 DNA가 이제 성장 속도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럼 공기의 흡입량이
성인들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치명적이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공기 질을 좋게 해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또 새 차를 뽑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이런 그 환경 오염들이 우리가 또 인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몸에 축적된다는 걸 생각하면, 또 혈액을 타고 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차량용은 이렇게 입창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먼지 걸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0.25 초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입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취 필터까지. 요거는 6개월 쓸 수가 있어요. 출퇴근 기준으로 했거든요. 하루 2시간 정도 출퇴근용으로 썼을 경우에 6개월 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분 만에 보통 차 안에 승용차 기준에 쓸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정화시킬 수 있다. 겨울철에 보면 이렇게 그 히터 틀고 다니면 졸음 운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기가 안 좋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소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를 틀고 트면 아주 상쾌한 기분에 운전을 장시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착할 수 있는 장착 부위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미세먼지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었죠. 그렇지만 이 아메이 나오는 KF94 이 마스크는 정말 대단합니다. 0.6 마이크론을 94%를 걸어준다는 그 마스크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지금 또는 중금속을 걸러주는 걸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행돼 가지고 품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중금속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기청정기, 드라이브, 그리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기의 중요성과 제품의 우수성, 이걸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고 의문 가는 거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